네, 안녕하세요. 자리한 김도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로 왔어요. 카페 조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외부에 저희 이제 자리왕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요청해서 그분들과 미팅을 한 차례 끝내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은 상태여서 이곳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이제 자리왕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좋은 상권에 이제 메가커피가 그 상권에 한 6개, 7개 정도 있나 봐요. 근데 컴포즈는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컴포즈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다른 상권에 들어가서 메가커피를 하는 게 낫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한테 이제 의견을 구하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메가커피가 6개, 7개 있는 창업 상권, 메가커피가 6개, 7개 정도 있을 만한 상권이면 그 상권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야 돼요. 메가가 6개, 7개 정도 있는 그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서는 메가뿐만 아니라 저가형 커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에서는 컴포즈 커피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밀집도가 많은 상권이고 메가커피가 6개, 7개 정도 있으면 다른 저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커피에서도 메가 6개, 7개 있는 걸 보고 입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이 상권 안에서는 저가형 커피, 저가형 음료 시장이 포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포즈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 이외에 다른 상권을 찾아서 메가커피, 이분이 얘기하시는 1등 메가커피를 오픈을 하던가, 아니면 상권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메가가 6개, 7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개 정도 있다면 그 주변에 메가를 하던가 아니면 컴포즈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한 상권 안에 메가커피, 같은 동일 브랜드가 6개, 7개 정도 있다고 하면 메가만 6개, 7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 커피 시장들, 그리고 스타트업 커피 시장들도 메가가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걸 보고 많이 붙어 있을 거라서 이런 상권은 너무 포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은 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상권에 우리가 꼭 이제 창업을 하려고 많이 보면 전제를 이렇게 깔아요. 메가가 상권이 너무 좋으니까 1등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도 6개, 7개 오픈을 한 거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메가가 6개, 7개 오픈한 거를 보고 다른 저가형 커피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이 옆에 똑같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곳에선 벌써 저가형 커피나 저가형 음료 시장이 코아일 확률이 많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상권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 1등 브랜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2등 커피 브랜드를 선택하고 상권을 이동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메가가 한 상권에 6개, 7개 있는 거는 잘 몰랐네요. 우리가 상권을 반경으로 그리고 직경으로 그리도 1km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외에서 메가가 이 정도 많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복합 상가가 있는 상권일 것 같은데 이런 상권은 많이 없는데 일단은 이분께서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상권을 이동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 상권, 아파트 단지 상권, 오피스 상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오피스 상권이에요. 오피스 상권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저가형 커피가 1번으로 진입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형 커피 브랜드를 만들고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도 처음에 자리를 찾는 지역은 오피스 상권입니다.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피스 상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전쟁 나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 다 출근해요. 출근하면 밥 먹고, 밥 먹으면 요새같이 또 가을이고 날씨 좋으면 커피 하나씩 들고 다 산책 다니고 해요. 오피스 상권의 최대 장점은 사람들이 항상 활발하게 움직인다. 주말을 제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 끊임없이 이 상권으로 몰려들게 돼 있다 라는 그런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대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 상권이 우리나라에 거의 쑥대밭이 됐죠. 쑥대밭이 된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해요. 애들이 학교를 가질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코로나 같은 유행병이 없는 시기에서 가장 비싸게 권리금이 조율되고 있었던 그 상황은 대학 상권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애들도 오피스 애들이랑 비슷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더워도 학교 가서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수업 듣고 해가지고 오피스랑 비슷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교육을 위한 상권과 그리고 모임을 위한 상권 그리고 경제활동을 위한 상권들이 극명하게 나뉘죠. 우리가 모임과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한 상권들은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 상권은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권한이 있고 자리가 있다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피스 상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에서는 대학교 상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인데 보통
보통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 정도 이제 겪고 있거든요. 2020년 2월부터 지금 2021년 10월 말까지 겪고 있는데, 지금 대학 상권으로 가보면 정말로 초토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안이 와도 저는 오피스 상권을 추천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저는 오피스 상권을 추천합니다. 아무튼 아파트 단지 상권은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서 아파트 단지 상권에서 저가형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가맹점주님 부부가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가맹점주님이 이제 그 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뭐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 상권은 큰 매출이 날 수 있는 상권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피스 상권은 저는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포즈 커피, 컴포즈 커피가 요새 잘 나가고 있어요. 메가 커피도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4분기로 들어갔는데, 3분기 캐파에서 사업개발 DB AOP를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상권별로 매출을 나눠요. 상권별로 매출을 나눠서 어떤 상권의 매출이 방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개발을 할 때 방어를 했던 상권 위주의 플랫폼으로 사업개발을 1차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방어를 하지 못한 상권에서는 당분간은 그쪽으로 진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좀 그런 이슈가 생기겠죠. 지금 저희도 이제 3분기 끝나가지고 어떤 상권에서 매출이 나왔나 방어했나 보면, 오피스 상권이 그래도 거의 다 방어를 했어요. 대학교에 있는 상권은 방어를 거의 못했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답변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페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뭐 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리왕 김도사였습니다.